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롯데시네마 여기 옥상이에요. 여기 전망이 너무 아깝다. 전망이.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주변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서 천기가 떨어지는 자리라서 들리네. 떨어지냐고요? 떨어지는데 세게는 안 떨어져요. 정확히 따라. 오늘은 여기서 강의한 이유가 제가 어저께 한번 다 올렸는데 제가 한번 저기 주식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서 일단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번 금융 좀 제가 교육 좀 시키려고 제가 한번 강의를 좀 해요. 금융의 자본주의 꽃은 주식이죠. 항상 제가 얘기해요. 금융은 3대 축이에요. 채권시장, 주식시장, 보험시장. 원래 제 끝이 보험시장인데 보험시장은 이번 시대 같아서 그렇게 활달하게 발달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파생상품 있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이 제 끝 파만한 게 좀 일종의 파생상품이 주식에서 주식 파생상품. 제가 파생상품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파생상품이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버블이 한 번씩 쫙 생겨요. 그러다가 자 이게 보면 이게 버블이 한번 쫙 생겼다가 쫙 꺼지면서 어떻게요? 천당까지 쫙 올라갔다가 주식시장 지옥까지 쭉 떨어지는 일이 한 번씩 발생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크죠. 자 그게 왜 그러냐? 파생시장 때문에. 선물 공매도 같은 파생시장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때도 어떻게 해요? 자 그 시발점이 잘 보면 뭐냐? 파생시장이에요.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파생 상품이 어떻게 파산을 하면서 생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도 어떻게 해요?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예요. 파생 상품이에요. 자, 파생 상품이니까 좀 어렵겠는데 이게 깊숙이까지 저도 몰라요. 근데 파생 상품 뭐냐? 레버리지를 겁나게 쓰는 게 파생 상품. 예전에 복부인들이 쓰는 방법이 파생 상품이에요. 부동산 시장에도 파생 상품이 존재해요. 자 뭐냐? 자 이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그게 파생 상품이에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다른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아파트를 사고. 자 내가 내 현금은 아파트 살 돈 아파트가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돈 10억 있어. 내 돈 10억을 아파트 하나 샀어. 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10억짜리 아파트를 사.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어떻게 돼요? 저기 아파트를 또 사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아파트를 사.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아파트를 사.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자, 내가 10억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 딱 사면 보통 사람들 끝나잖아. 그죠? 그럼 부동산 투자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가 1단계 레버리지가 들어가요. 이제 파생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보는데 파생이 이게 수직적인 파생과 수평적인 파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평적인 파생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 복부인들이나 갭투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저기 그 파생 상품이 펑크 나가지고 생긴 어떻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모기 존. 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사. 이 집을 담보로 또 사.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 투자금이 집 한 채 값 현금밖에 없어 했는데 집 한 채 값 살 돈을 어떻게 10채 이상을 사는 거야.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레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몇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QQQ라는 게 있다고요. Q가 뭐 들어가면 Q가 3번 들어가면 이게 3단 파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생 상품이니까 어렵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저기 한번 이게 꼭지까지 돌다가 막 사람들 호황을 쳐요. 자, 주식시장의 명언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공존하는 시장. 탐욕이 이게 하면 어떻게 이때가 파생 시장이 어떻게 많이 과파된 상태야. 그럼 공포 패닉 공포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 파생 상태 거품이 싹 할 때 어떻게 확 꺼져요. 이때 다들 공포와 패닉에 빠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자산 시장이 수직 절벽으로 그냥 꼬라박아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자, 이번 시대 같은 게는 파생 상품 같은 게 이게 좀 이게 잘 돼 있어. 그럼 파생 상품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파생 상품이 거품을 일으켜요. 그럼 거품이 꺼질 때 어떻게 돼요? 자산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해버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쑥 급락. 자산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자산.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게 가끔 다 생기고 주식 시장에는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파생 상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 좀 알아야 돼. 자본주의 모순점을 알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내가 딱 찍고 들어갈 수 있어. 이 포인트를 찍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헛다리 집으면 어떻게 돼요? 지뢰 받는 거예요. 그 보통 헛똑똑 박사 양반, 경제학 박사 양반들이 저기 어디 끝물을 잡아내고 이건희 회장 말로는 박사, 소위 박사, 경제학 박사 양반들이 대부분 끝물을 잡아. 왜? 실제 이 자본주의의 금융시장을 몰라요. 박사들. 누가 잘하냐? 내가 보니까 명도 큰 손님들이 잘하. 이 양반은 어떻게 해? 지하실 바닥까지 싹싹싹 긁고 다녀. 이 양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에 그걸 잘하나요? 이런 자본주의 모순점을 알잖아요. 그 모순점에서 어떻게 돼요? 그 모순점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마치 저쪽에 오아시스나 보물섬이 있어. 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엄청나게 쫓아가. 근데 가면 없어. 뒤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쪽에 어떻게 오아시스나 보물섬이 있어. 근데 신기루를 안 보여. 그걸 보는 그게 통찰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자본주의의 모순점. 마치 매트릭스 따지자면 매트릭스가 거기 네오가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슈퍼맨이 되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자, 매트릭스가 왜 매트릭스 세계에서 어떻게 이게 슈퍼맨이 됐을까요? 그 매트릭스 세계 어떻게 모순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슈퍼맨이 되는 거야. 똑같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떻게 모순점을 보면 내가 해킹을 걸어볼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내가 그 방법을 지금 부설하는 거야. 나만 알고 해먹으면 내가 전 세계 있는 불을 내가 싹 긁을 수 있어. 나만 알고 이거 내가 해먹으면 다 긁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해요. 그럼 어떻게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알면 자본주의의 그 모순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킹을 걸어볼 수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이. 그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면 개나 거나 많이 알잖아. 그러면 그거로 수익 내기 힘들어. 그거 감안하고 들어.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계좌 지수 계좌를 만들 거라 했어요. 자, 이 지수 계좌가 뭐냐? 지수 계좌가 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포착하는 계좌예요. 제가 지수 계좌를 만든 이 지수 계좌는 수익을 내는 계좌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포착하는 계좌예요. 그럼 언제 내가 그럼 투자할 타임이냐? 이 지수 계좌가 어떻게 돼요? 개 작살 날 때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내가 과감하게 그때 용감하게 투자할 때. 근데 무식한 인간이 용감해지면 어떻게 그건 재앙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용감할 때 어떻게 정확히 그 타이밍에 딱 찌르고 들어가. 자, 이게 제가 지금 앞으로 공개할 제 가치 이제 여러분들 따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5만 원, 10만 원. 그냥 로또 복권 산다 생각해. 일주일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 10만 원치 어떻게 로또 복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이 지수 계좌, 여러분들이 지수 계좌 저를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저기 주식 시장이 개작살이 나는 때가 한 번씩 와. 그때가 투자할 타이밍이야. 그럼 그때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의 시기가 왔을 때 두 가지가 준비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이런 거지 주식 시장이나 종목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워야 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융통을 해도 좋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저축해서 꾸준히 모으는 어떻게 돼요?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시드 머니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드 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자, 투자는 언제 들어와요? 다시 말해, 제가 어떻게 지수 계좌를 같이 만들어줘. 이 지수 계좌가 완전 반의 바토막까지 깨질 때가 어떻게 돼요? 그때가 투자할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그때 때가 왔는데, 지금이 투자할 때가 됐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할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그 기회를 그냥 어떻게 눈뜬 닥쳤던 개시대처럼 어떻게 눈뜬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흘려 보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싸질 거예요. 내가 이제 사고 싶은 괜찮은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겁나 싸죠. 그러면 알아.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어디 가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능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두 가지가 안 갖춰지면 어떻게 돼?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 보내야 돼. 그럼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재무적인 능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재무 상태를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보통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상투일 때 어떻게 돼요?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으로 한 몇억 원씩 끌고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그때가 상투일 때. 그럼 아파트 담보 대출 이빠이 받을 수 있는 거. 자,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6억 대출 나와요. 내 집이 10억원짜리 아파트야. 6억 대출 나와요. 기본이 6억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은 그 6억을 상투일 때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반에 바토막 내고, 그리고 자산해. 자, 레버리지를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수익을 내는 데서 레버리지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이유죠. 근데 레버리지를 어느 때에 지혜롭게 쓰고 들어가냐? 그러면 바토막 나고 지수가 착살이 났을 때 그때 들어가요. 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코로나 2020년대. 그죠? 자, 그때 소위 우량주들, 시총가 상위 10위 안에 있는 우량주들 그때 샀으면 다 어떻게 대박 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그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헛똑똑이에다가 그 시기가 오는 걸 알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동전주 주워먹으러 가. 근데 그런 동전주 회사들은 그때 다 망해. 다시 얘기해요, 내가 진짜. 그때 되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 동전주나 이상한, 그래서 시청가 1조원짜리 밑에 짜 회사를 거들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기술주 회사들은 나중에 도산하면, 그 10원 한번 못 건져. 이런 회사들이 언제 너냐? 이 사태 때 다 도산을 해. 이 사태가 일어나면 2, 3년 안에 다 도산을 해. 그런 회사는 절대 사면 안 돼. 제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봐서 어떻게 돼요? 우량주, 배당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정직한 회사. 되도록이면 외국인 보유율이 높은 회사를 그때 사는 게 좋아요. 외국인 보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이게 회사들이 일단 다 검증이 된 회사들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에 사는 거야.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욕심 많은 사람들 그 사태 때 뭘 사냐? 도산할 회사들 사. 일명 돈정주. 다 도산해. 그런 거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탐욕?
수익이 올라가면 어떻게 탐욕이 막 이 모든 주식시장에서 탐욕이 막 사람들이 탐욕으로 막 이렇게 막 저기 어떻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이때가 상투야. 급락할 때가 어때? 이때가 패닉 현상. 패닉에 빠진다. 패닉에 빠질 때 이제 급락을 해. 이게 진짜로 이게 보면 인간의 그 투자 시장의 분석이 마치 그 누소떼 무리하고 진짜 똑같아. 아프리카 가면 저기 옛날에 그 동물 다큐멘터리 누소떼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 어디로 달려가요? 절벽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절벽으로 가. 누소떼들이. 왜 앞에 있는 다른 소떼들이 어떻게 저쪽에 집단화대가 가니까 아 쟤네들이 오른 대로 가는 줄 알고 뒤에 막 밀어. 근데 앞에서 이미 저기 절벽인 줄 했을 때 뒤에 소가 어떻게 밀어버려. 그래 다 어떻게 절벽에 떨어져 다 뛰잖아.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게 발생하는 게 마치 이게 누소떼의 법칙하고 똑같아. 막 이런 높은 데 가다가 막 초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이게 절벽 같은 데서 누소떼들이 막 처음에 이게 좀 잘난 놈들이 막 하니까 뒤에 쫓아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여기 절벽이냐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뒤에서 막 저기 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려가지고 어떻게 그 낭떠러지 다 떨어져 다 뒤지죠 소떼들이. 마치 주식시장 이런 것 같아. 이게 진짜로 이게 집단적인 그 무의식인 행동이 이게 굉장히 무섭게 자본주의에서 움직여. 이게 보통 패닉 현상이 일어날 때 급락을 해요. 이게 어떻게요? 이게 마치 이게 투자자들이 마치 누때 소떼와 같아. 그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요? 그 어리석은 누소떼 무리의 그 소 한 마리가 되면 안 되겠죠. 마치 정말 누소떼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현상이냐? 이게 레버리지예요. 파생 상품 때문에. 부동산도 역전세가 일어나요. 역전세가 언제 일어나요? 갭 투자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한 채 살 돈으로 어떻게 10채 이상을 사버려요. 다 레버리지 쓴 거지. 은행 돈이야. 나는 투자금이 집 한 채 돈밖에 없는데 집 한 채 돈을 어떻게 10채 이상을 사버려요. 일명 갭 투자 한번 그냥 터졌죠. 갭 투자가. 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패닉 현상에 빠질 때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해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에는 파생 상품 같은 게 엄밀히 존재해요. 자, 우리가 미수도 있죠. 주식을 담보로 해서 사죠. 그것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에요. 그 파생 상품 잘못 손대면 어떻게 죽어요.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건 손대면 안 돼. 특히 증권사에서 해주는 거 반대 매매 들어가는 상품은 절대 손대면 안 돼. 내가 예전에 봤지만 여기도 반대 매매 불려 있잖아. 세력들이 다 그거 명당 떼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 반대 매매 그 가격까지 어떻게 떨어뜨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손실나고 던질 수밖에 없어. 증권사에 다 떨어뜨려. 세력들은 다 그 명단 다 어떻게 데이터 다 이렇게 보고 일부러 여러분들 반대 매매 가격까지 어떻게 해요? 끌고 내려가는 거야. 주식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패를 싹 다 보고 있어.